네, 2023년 10월 3일 이정훈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인천 씨, 이제 국회 청문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앞두고 10월 3일 서면으로 이제 답변서를 일단 보내왔습니다. 여기에서 MB 정권 때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인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유인천 장관이 2008년부터 11년까지 장관을 했는데 2008년, 그러니까 유인천 장관이 문체부 장관 딱 되고 난 2월 달에 됐는데 8월에 작성됐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이런 문건이 2008년 8월에 만들어졌다. 근데 이 문건은 2017년에,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공개됐죠. 그래서 유인천 장관 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좌파 진영을 탄압했다, 이런 겁니다. 이 문건에는 좌파 우파 예술인의 행태를 분석하고 좌파 예술인의 정부 지원금을 차단, 이를 우파 예술인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이 갔던 모양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우림 멤버인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적은 것을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질의서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유인천 후보는 당대표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런데 다시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연예인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유인천 후보자가 누구나 자기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인 표현에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합니다. 블랙리스트도 제가 사실은 자세히 취재는 안 했지만 그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는가 하면은 이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 나왔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다룬 사람들이 문체부에 있었죠. 이제 그분의 아버지를 제가 좀 압니다. 그분이 자기 딸 이야기라고 하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또 그 후에 또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게 또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블랙리스트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파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해서 우리 체제를 반대하고 인민민주주의를 퍼뜨리고 그게 최고인 양 하는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는 보고는 있어야 되죠. 그거 안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죠. 더군다나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좌파 연예인, 좌파성 이런 예술인들이, 문학인들이 너무 많은데 왜 많으냐? 그쪽이 돈이 더 잘 벌려요. 우선은 이문열 선생처럼 워낙 그분은 글이 좋으니까는 내면은 팔리지만은 사회의 아픈 점,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눈물 쏟는 거잖아요. 인간적이고. 더 잘 팔리거든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사회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철학이나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체제 문제니까 좀 보수화되지만 특히 문학이나 또 그림 이런 거는 사람 탁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 나오면은 이게 참 문제가, 삼성에서 옛날에 이건희 돌아가신 회장이 돈을 내서 삼성 무슨 재단이 있어요. 또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이
또 내서 청한 무슨 재단이 있고, 또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 낸 돈을 몇천억 내갖고 한 그런 재단들이 있는데, 그런 재단에서 이제 사회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회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쪽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재벌이고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번 이익 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의 편을 드는 예술단체를 많이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이 만든 재단에서 대한민국 좌파한테 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단체한테는 주지 않지만 예술계한테 가는 돈이 굉장히 많고, 정부에서도 이 공무원들이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좌파 문화운동을 대한민국 돈 가지고 갑니다. 그 민노총이 재벌 회사에 다니는 노조원들 회비 받아갖고 그 돈을 쓰기 바쁘잖아요. 대형 시위를 계속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하고 내통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보게 되면 이문열 또는 뭐 김훈 선생은 제가 시사전에 있을 때 뭐 같이 뭐 가깝게는 안 지냈지만 같이 지켜봤다면 뭐하고 이렇게, 그분은 국장이고 저는 기자로서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어서 느낌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경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선우희 선생도 그랬고,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진중하게 봅니다.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이 아픔에 예민해가지고, 아픔이라는 게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자기 집안 문제에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더 빨리 공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억울한 사람이 사회에서 억울한 거 보게 되면 막 편들어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일어난 문제도 역시 개인의 문제에다가 복합적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이태원 뭐 이렇게 큰 사건 나면 쭉 봅니다. 보면서 많이 뭐 가슴 아픈 것도 느끼긴 하지만 참 저 고통에는 복합적이다 이런 표현 느낌을 갖는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쿨하게 보게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념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더 지원을 받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더 글쓰기가 쉬워요. 톨스토이나 또 뭐 토스토예프스키처럼 인간을 쫙 들여다보면서 가난과 뭐 고통과 보면서 이렇게 인간을 깨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완숙한 소설인데, 그런 단계에 가지 못한 경우에는 아픔만 가지고 그냥 써제낄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음악은 더 쉬워요.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젊은 사람들의 경박함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꽤 지명도 있는 연예인들이 뭐 하게 되면 와 하는 거죠. 이게 뇌송송 뭐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촛불 시위지 그때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막 퍼뜨린 게 그게 주로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인들입니다. 저는 북한도 한번 가봤고, 중국이나 러시아 가서 공산주의 문학도 이렇게, 음악도 봤는데, 아주 이렇게 경쾌하게 창창 하면서 북한의 군가나 북한에서 나오는 노래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붉은 기. 보통 우리가 적기가라 그러는데, 민중의 붉은 기는 시체를 쌓아한다. 이렇게 쭉 나가는 노래 있어요. 선동이에요, 선동. 북한 공산당에서 조직 지도부 다음으로 센 데가 선전선동부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을 어떻게 선동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느냐가 그들은 조직 지도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전선동부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이 언론을 어떻게 하는 여론의 중요성은 알지만 선전선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아픈 게 있다. 그럼 막 이태원서 뭐 생겼다 하면 그걸 막 띄워갖고 사회 반대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많이 경험을 쌓고 책을 많이 본 이런 사람들은, 문학인이나 이런 분들은 진중하게 하는데, 또 뭐 다른 뭐 미술 하신 분도 진중한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걸 확대 대상사라는데 협조를 해버리죠.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떠들 정도면 대한민국 원자력계 과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석사, 박사, 뭐 MIT, 칼텍 나온 사람들이 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연예인들 말 듣고 가냐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유 후보자가 누구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져라라고 한 말은 딱 부러진 말입니다. 왜 블랙리스트는 뭐였느냐? 아니 이건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좌파적인 단체에도 정부가 돈을 끌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해왔어요. 이걸 가지고 그때 이제 은별 사건이 있었죠. 김은종 씨 기억나십니까? 최순실 뭐 터지고 할 때 처음에 미르재단 뭐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에도 이 김은종 씨인데 은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뭘 한다고 하면서 좌파한테 안 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그 명단은 그렇게 분리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뭐 걸개거림 해가지고 촛불 시위 또 뭐 이명박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붙여들었었거든. 그렇다고 그들에게 지원이 안 갔냐? 많이 갔습니다. 오히려 우파 쪽으로 하게 되면은 지원 못 받아요. 저처럼 이것저것 분석해서 이렇게 뭐 방송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독자가 많이 안 늡니다. 그냥 자극적으로 화다닥 하면 금방 늘어요.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좌파를 탄압하는 거다고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몰아붙여서 그게 유죄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우파 단체들한테 제공했나요? 그것도 봐야 돼요.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좌파를 할수록 권력입니다. 이거를 박복임 장관이 좀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고 아마 유인촌 장관도 들어가면 이거 갖고 이게 이제 안보에 있어서 이념 투쟁을 해야 되고 선전선동을 하는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이 보수 애국 세력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민민주주의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예인 하나 없을까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 뭐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연기를 되게 못한다. 인물은 좋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연기도 잘하고 산소 같은 여자 해갖고 이제 광고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대장금도 있었구나.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 꼼꼼하게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니까 이승만의 과오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다.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을 하자는 의미다라고 이영애 씨가 반박했어요. 저는 요즘 이승만 대통령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이거는 오마이뉴스 정도의 시각을 갖고는 정저지와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 보면 한 요거밖에 더 보여요. 못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보고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라 그러면 뭘 평가하겠습니까? 너는 큰 사람들에서는 못합니다. 근데 이 이영애 씨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도 돈을 내고 그렇다고 DJ 기념관에도 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투쟁은 갈등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연예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좀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은 옛날에 일본에서 2011년도인가? 쓰나미 2010년도인가? 쓰나미 탔을 때 그때 이제 일본 사람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선뜻 일본을 도와주는 돈을 내놔가지고 그 겨울연가 주인공 남자 그분의 인기가 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야 진짜죠. 쓰나미 맞아서 일본 놈 죽으니까 좋다. 그 말은 누가 못해.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제가 축구 시합 하거나 그러면 뭐 일본 편들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화예술계도 원숙해져야 돼요. 막 이렇게 금방 느낌 갖고 떠드는 사람들이 주력을 끌고 꿍깡꿍깡. 저희 학교 다닐 때 탈반에서 공연을 하면서
따당 하면서 운동권 모아갖고 시위하고 많이 그러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각 대학에 탈반이 많이 없어졌고, 탈반이 댄스 동아리가 됐다. 고전 댄스 동아리. 자기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웃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주사파가 서칠 때는 탈반이 굉장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근데 이제 인기 연예인들이, 또 어떤 문학인들이, 또 이런 분들이, 미술가들이 나가서 또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네 작품들이 고가에 팔리기는 원해. 아주 자본주의적 방식을 고수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이 체제를 누가 유지해 왔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부정을 해?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영애 같은 사람이, 또 유인총 같은 문화예술계라 그래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만 물론 보긴 봐야 되지만, 그게 옳다, 바를 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인천 장관은 아마 장관이 임명이 될 겁니다. 이 문학에 숨어있는 인민민주주의 속아내는 작업에 상당히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